네, 골키퍼 월드컵. 어느 골키퍼가 최고의 골키퍼인가? 그것을 뽑는 골키퍼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제 전설이었던 다비드 데헤아 그리고 리버풀의 알리송 베케르. 둘다 쟁쟁하네요. 둘 다 처음부터 첫 대진부터 굉장히 쟁쟁한데 데헤아 같은 경우 이제 맨유의 좀 어떻게 보면 암흑기를 굉장히 잘 막아줬던 골키퍼고 정말 막 사각지대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슛을 막아내는 능력의 막아내는 모습의 그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정말 역대급 모습이었죠. 그리고 과거 아스날전에서 한 경기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최다 이제 선방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맨유가 그 당시에 저 리그 2위를 할 때 그 지분이 거의 데헤아가 전부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막아내는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난데, 이제 빌드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텐하 감독이 와서 이제 좀 나가게 되었는데 맨유의 좀 암흑기였지만 그래도 맨유의 상징 골키퍼가 상징으로서 오래 활약했고, 오른쪽에 이제 알리선 골키퍼는 브라질 대표팀의 골키퍼이기도 하고 리버풀의 골키퍼인데요. 이쪽은 선방 능력도 좋고 발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빌드업에 있어서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골키퍼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막 빌드업 전문 골키퍼들에 비하면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빌드업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수준의 높은 수준의 빌드업 해주는 골키퍼인데, 데헤아 선수와 알리송 선수 둘 다 너무 높은 수준의 골키퍼라서 고르기 어려운데, 저는 그 데헤아 선수가 그 미친듯이 막던 그 맨유의 그 정말 광활하게 뚫려버린 공간 속에서도 미친듯이 막던 모습이 있어서 좀 말년의 모습은 알리송 선수가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데헤아 선수 그 개고생하면서 막아냈던 모습 때문에 데헤아로 가겠습니다. 얀 오블락 이제 골키퍼와 이제 대한민국의 김병지 골키퍼입니다. 이쪽은 김병지 선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였고 월드컵 때 98 월드컵 때도 뛰셨었고 골키퍼인데도 이제 많이 뛰쳐나가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 또 발밑이 굉장히 좋은, 그래서 약간 노이어의 좀 원조 느낌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얀 오블락 같은 경우는 정반대 타입이죠. 얀 오블락은 전형적인 골키퍼로서 큰 키, 190이 넘는 큰 키에 이제 골문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근데 그 선방 능력, 슈팅을 막아낸다라고 하는 선방 능력은 정말 전 세계 어느 골키퍼가 돼도 그다지 꿀리지 않습니다. 리버풀과의 그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리버풀의 파상 공세를 전부 다 막아내던 그 모습은 정말 역대급이었고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선방들 많이 보여주던 그런 선방 능력이 있어서 이제 뛰어나고 이제 월드 클래스 골키퍼죠.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 오블락 골키퍼를 고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요리스와 오나나. 이제 요리스 골키퍼는 프랑스 대표팀 골키퍼이며 월드컵 우승을 했고, 또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와 같은 팀이었죠. 같은 토트넘의 이제 레전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레전드 골키퍼가 되겠고, 오른쪽에 이제 오나나 선수는 현재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까 나왔던 데헤아 선수의 후임으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와서 이제 데헤아에 비해 발밑이 좋다, 그래서 이제 빌드업이 있어서 유리함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초반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나쁘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스 골키퍼 같은 경우 토트넘 시절에 이제 종종 자주 볼 수 있었는데 발밑도 나쁘지 않고 선방 능력도 좋고 좀 안정적인 스타일이죠. 막 무언가를 특출나게 막 아주 뛰어난 선방이든 발밑이든 그렇진 않지만 딱히 흠잡을 곳은 없는 골키퍼입니다. 그래서 월드 클래스냐라고 하면 좀 약간 부족할 수 있겠지만 탑 클래스 골키퍼라고 할 수 있고요. 오나나 선수는 아직은 좀 성장해야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요리스 골키퍼로 가겠습니다. 한다노비치와 에데르송, 이 둘도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한다노비치는 인터밀란의 골키퍼로서 선방 능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막 잘 막는다는 거에 있어서 항상 거론이 되던 골키퍼고요. 오른쪽에 이제 에데르송 골키퍼는 브라질 대표팀의 골키퍼인데, 이분 같은 경우 선방이 아쉬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제 티라노라고 하죠. 티라노사우루스 팔이 짧아서 좀 팔이 짧아서 잘 먹힌다. 중거식 같은 거 잘 먹히고 안 먹힐 걸 먹힌다, 이런 인상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세상 최초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더불어서 트래블을 할 때 그때는 각성해서 그때는 정말 챔피언스리그에서 중요한 선방을 다 했습니다. 그때는 약점을 극복한 모습이었고 에데르슨 골키퍼의 가장 특기할 점은 발밑이에요. 공을 다루는 능력. 그래서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점유율을 굉장히 중시하는 감독답게 골키퍼에게도 늘 점유율을 중시하는데 에데르송은 왼발킥, 오른발킥 전부 엄청나게 정확하고 정말 마치 사비 알론소를 연상시킬 정도의 롱패스 능력이 있고 킥력이 정말 웬만한 미드필더들 상대로도 오히려 상회하는 그런 킥력을 가지고 있어요. 패스 능력도 좋고 발밑에 있어서는 역사상 거의 넘버원 수준일 겁니다. 골키퍼 중에 발밑 좋은 걸로는 사상 최고일 텐데 좀 허무하게 먹힌 부분이 있었죠. 선방 능력은 차이가 많이 나고 발밑은 에데르송이 많이 뛰어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래블 때는 굉장히 잘 막아서 그런 모습을 극복해냈었고 이분은 좀 밈이라고 할까 밈이 좀 많죠. 그래서 이렇게 티라노다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그 긴 거라고 하는 이제 막 형이야 뭐 형은 뭐 골든글로브 몇 개 하는 골키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축구 팬들끼리 서로 웃자고 하는 그런 소리에 자주 이제 소환되는 골키퍼인데 한다나베치 선수 좋아하지만 에데르송의 그런 밈적인 부분들이 재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대 축구에 있어서 좀 특이한 골키퍼라서 에데르송으로 가보도록 하겠죠. 케일러 나바스와 페트르체흐 이 둘도 굉장히 강합니다. 골키퍼로서 이름값에 있어서는 체흐가 당연히 막 거론이 많이 되지만 나바스 골키퍼는 저는 좀 저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보고요. 체흐 같은 경우 이제 첼시 선수로서 레전드이고 그 첼시 소속으로 과거 이제 프리미어리그 사상 한 시즌 최소 실점 이제 38경기 15실점이라고 하는 사실 뭐 한 25실점 했다고 해도 엄청나게 잘 막은 건데 15실점을 했다는 것은 이 기록이 과연 깨질까 싶은 기록인데 15실점을 해서 우승을 했고 골키퍼로 사실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고 골키퍼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넘버원이라고 봐도 되고 195가 넘는 키 근데 민첩해서 1대 찬스 잘 맞고요. 중거리슛도 잘 맞고 그리고 이제 이 헤드기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과거에 이제 부상 때문에 그 이후로 헤드기어를 계속 써서 이게 특징적이 됐는데 이 헤드기어 쓰기 전에는 더 역동적이고 더 정말 눈에 띄는 골키퍼였는데 헤드기어 쓰고 살짝 소극적으로 변했지만 그래도 여전한 안정감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때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페널티킥을 방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제 골키퍼로서의 존재감이 정말 엄청난 골키퍼고 오른쪽에 나바스 골키퍼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3연속 우승 3연패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1등 공신인 골키퍼죠. 그래서 키가 좀 작은 편 이제 182, 3 정도의 키에 하지만 이제 빠른 순발력과 동물적인 이제 육체 능력 이제 점프력이라든가 그런 걸로 슈팅을 막아내고 메시의 그 칩샷 찍어차는 킥을 그거를 빈틈을 찌른 거를 이렇게 점프해서 쳐내던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챔피언스리그에서 중요한 선방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스타성의 부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인기가 좀 떨어져서 저평가를 받는 게 좀 아쉬운데 이 골키퍼도 저는 굉장히 뛰어난 골키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키 때문에 공중볼 방어나 그리고 가끔 불안정한 모습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역시 체흐 선수로 가도록 하죠. 카이러커와 이제 반데사르 카이러커 같은 경우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이제 수비수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제 땜빵으로 한 경기 뛰었었죠. 근데 상당히 잘했습니다. 의외로 잘해가지고 카이러커가 이제 골키퍼로 포함이 돼서 여기 나왔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반데사르는 이제 맨유의 전설이자 이제 월드급 골키퍼 하면 상징이었던 사람 중 하나죠. 이제 올리버 칸과 함께 골키퍼 하면 상징 중 하나였는데 네덜란드 대표팀의 골키퍼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골키퍼였는데 네덜란드에서 국제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였고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나중에 한 40 먹어서까지도 월드 클래스 수비를 계속 보였는데 키가 정말 2m 가까이 되는 큰 키에 공중볼 장악이 안정적이고 또 의외로 발밑이 좋았습니다. 발밑이 좋아서 빌드업에서도 괜찮았고 뭐 네덜란드는 그런 발밑 그런 섬세한 축구의 국가이기 때문에 골키퍼조차도 그것을 이제 가지게 됐던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정감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안정감이 뛰어났고 팔이 아주 길어서 중거리 슛이나 사각을 노리는 슈팅에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깔아차는 땅볼킥에 약간 약했던 부분이 있지만 뭐 약점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소속으로 그 최장 시간 연속 무실점 기록이 있을 겁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00몇 분 넘게 골을 한 번도 안 먹은, 그래서 12경기였나 13경기였나 연속으로 실점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앞을 이제 퍼디난드와 비디치가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 또한 역대급 기록이고요. 13경기인가 이상 골을 안 먹었으니까. 그래서 반데사르도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 골키퍼하면 레전드 중에 레전드 되겠습니다. 노이어와 쿠르투아, 이쪽도 너무 강한 싸움이 되겠습니다. 둘 다 톱 중에 톱이게 되겠는데, 노이어 같은 경우 이제 골키퍼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꿨다라는 게 크게 평가되죠. 골키퍼인데도 발밑 이제 축구 실력, 드리블이나 패스 능력, 킥력이 모두 뛰어나서 이제 그 페널티 에어리 밖으로 나와서 거의 막 중앙선 가까이까지 와가지고 필드 플레이어로서 수비수나 이런 미드필더로서의 움직임을 가져갈 정도의 공 다룬 능력 뛰어나고 패스 능력 뛰어나고 시야도 좋습니다. 그래서 골키퍼가 막 나와서 막 활동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선방 능력까지 이제 세계 탑 클래스라는 거죠. 이제 정말 기괴할 정도로의 선방을 보입니다. 저거를 막나 싶은 정도의 선방 능력 보이고, 1대1 선방, 중거리슛 선방, 공중볼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순발력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좀 그 가끔 이제 기행이라고 할까요? 막 골을 먹혔으면 공을 안 준다던가 막 좀 기괴한 짓을 가끔 하는 부분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쿠르투아 골키퍼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첼시, 레알 마드리드에서 모두 골키퍼였는데 모두 우승을 경험했고, 해당 리그에서 골든 글러브를 전부 다 탔고요. 월드컵에서도 야신상 탔습니다. 특히 월드컵에서는 그 네이마르의 경기 앞판 중거슛을 쳐냈던 그 긴 팔로 쳐냈던 그 모습이 인상적이고, 또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견인할 때 16강에서 메시의 페널티킥을 막던 모습, 그리고 친정팀인 첼시를 만났을 때 아스필리쿠에타가 이제 모서리로 찼던 킥을 쳐냈던 점, 그리고 결승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마네의 슛, 살라의 슛을 전부 다 막아내던, 정말 저렇게까지 막는가 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선 골키퍼들과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 골키퍼는 키가 이제 2m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초장신입니다. 초장신이고 팔다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또 순발력도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앞선 골키퍼들이 좀 역동적으로 막아낸다면 이 골키퍼는 너무 팔다리가 길고 크니까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느낌, 다 튕겨낸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느낌이고, 발밑은 뭐 무난한 느낌, 발밑이 단점이 되지 않을 정도,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하기까지는 애매하지만 단점이 되지는 않을 정도이고, 선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제 원래도 잘 막는 골키퍼였지만 각성을 해서 더 한 단계 좀 잘 막아진 느낌이 있죠. 그래서 노이어 선수와 쿠르투아 선수 둘 다 너무 좋은데, 그래도 역사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 골키퍼의 패러다임을 바꾼 부분에서 노이어, 사실 어느 골키퍼를 세워놔도 골키퍼 때문에 졌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둘 다 팀을 캐리할 정도 실력 골키퍼인데, 노이어 선수가 더 오랫동안 쿠르투아 선수 못지않은 선방을 보이면서 거기다가 빌드업까지 해가면서 했다라는 부분이 좀 있겠는데, 또 쿠르투아 골키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스페인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를 모두 경험해서 모두 우승을 했다라는 부분을 또 높게 사고 싶고요. 노이어 선수는 독일 리그에만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독일에서의 최강팀이자 세계 최강팀인 바이에른 뮌헨에서만 뛰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뭐 최고 선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타 리그에서의 어떤 모습은 좀 없었다. 그 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노이어로 가겠습니다. 부폰과 올리버 칸, 이쪽도 너무 어려운데요. 이쪽도 일단 부폰 골키퍼는
세계 축구를 평가할 때 역사상 골키퍼 역사상 1, 2위를 다투는 수준까지 지금 그 위상이 올라갔고 10대 시절에 이탈리아 대표팀을 맡아서 나중에 말년까지 이탈리아 대표팀을 할 정도로 20년이 넘게 월드 클래스 골키퍼의 자리를 지켰고 챔피언스 결승에서 인자기의 헤딩을 막던 모습, 월드컵 결승에서 지단의 헤딩을 막던 모습, 그리고 승부차기 여러 가지 위해서 그 보여줬던 모습들. 페널티킥이 굉장히 강합니다. 페널티킥에 상대방을 읽는 것은 제가 본 골키퍼 중에 넘버원이에요. 정말 페널티킥 방향을 잘 잡아요. 방향을 잘 잡고 1대1 상황에서도 강하고 중거리슛도 잘 맞고 이제 젊었을 적에는 조금 이제 팡팡 튀는 운동 능력을 막다가 30대 후반 40이 돼서는 아까의 반대사르처럼 큰 키와 이제 어떤 그 예측력으로 막았는데 그걸로도 월드 클래스였죠. 그래서 두 가지 스타일로 모두 월드 클래스였던 골키퍼고 월드컵 우승, 이탈리아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고 유벤투스의 수많은 이제 우승들을 이끌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올리버 칸.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축구 팬들한테는 이쪽이 더 강렬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쪽은 이제 독일 축구 바이에른 아까의 노이어의 선배이자 이제 독일 축구의 레전드 그리고 세계 축구 레전드인데 한 188, 9 정도 되는 적당한 키에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소리 지르는 이런 모습, 수비진과 우리 팀 선수들을 막 윽박질러서 좋은 모습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들, 리더십으로서 굉장히 강인했고요. 특히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승부차기에서 3개 연속 막아내서 우승시키던 그 정말 절망적인 어떤 벽 같은 느낌, 그 모습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만나기 전부터 정말 미친 듯한 선방을 보여줬고 원래 마치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독일 대표팀, 그 당시 가장 암흑기였던 대표팀을 결승까지 이끌었고 우리나라랑 이제 붙었을 때 이천수 선수의 그 슈팅과 우리나라의 수많은 공격들을 정말 다 쳐내면서 심지어 그냥 쳐내는 게 아니라 그 크로스 쳐낼 때 보시면 손끝으로 쳐내서 뒤쪽으로 던지면서 이제 일부러 코너킥을 만듭니다. 그 단순히 쳐내는 게 아니라 공 어딜 쳐내는지까지 다 컨트롤하는 부분이었고 그 결승전 때 비록 준우승했지만 호나우두와 이제 호나우두며 히바우두의 브라질을 만나서 준우승을 했지만 그 결승전 때 보면은 그 셋의 그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혼자 다 막아냅니다. 호나우두 슈팅을 몇 개나 막았고 정말 골키퍼의 그 막아내는 단일 퍼포먼스에서는 제가 본 골키퍼 중에 넘버원이었어요. 정말 이름도 칸, 굉장히 강렬한 이름이었고 그런데 이제 좀 일찍 꺾였죠. 어떻게 보면 좀 일찍 그 기량이 좀 꺾이면서 상대적으로 부푼 골키퍼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롱런 한쪽은 아닌데 근데 챔피언스리그와 월드컵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냈고 월드컵 야신상에 골키퍼 최초로 월드컵 MVP를 탔습니다. 그때 2002년도에 골키퍼가 MVP를 탄 그런 골키퍼가 되겠고 둘 다 세계 축구 레전드인데 공식적으로 이제 평가들은 부폰이 높죠. 공식적으로 현재 축구 위상은 올리버 칸은 이제 역대 10위권 안에 들거나 아니면 좀 15위까지 갈 수도 있고요. 부폰 골키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세 손가락은 그냥 고정이고 심지어 1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1, 2위에서 보통 다투고 이제 3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칸 같은 경우 이제 10위권 좀 바깥에 갔다가 안으로 왔다가 그런 상황인데 너무 어려운 골키퍼, 부폰 골키퍼 올리버 칸 너무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 취향으로는 골키퍼로서 칸이 가겠습니다. 요리스와 칸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칸이겠죠. 반데사르와 오블락. 이 둘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스타일이긴 한데 발밑보다는 이제 안정적인 선방 능력, 골문 지키는 그 능력이 되겠는데 둘 다 너무 잘 막아요. 둘 다 너무 잘 막는데 어느 쪽 고르기가 너무 아쉬운데 이제 키가 좀 더 크고 공중볼에 좀 더 강인한 것은 반데사르가 되겠고 1대1 방어나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또 순발 능력, 방어 능력은 이제 오블락 골키퍼가 될 수 있겠는데 반데사르와 오블락 저는 오블락으로 가겠습니다. 반데사르 골키퍼도 예전에 정말 잘 봤지만 오블락 골키퍼가 그 아틀레티코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그 또한 좀 있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전성기의 호날두와 메시를 상대했다는 점 같은 리그에서
그 부분에서 오블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흐와 데헤아. 이쪽은 데헤아는 이제 사실 이제 체흐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선수로서는 많이 부족하죠.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골키퍼인데 그 선방을 할 때의 그 순발력 긴 팔과 그걸 통한 선방에 있어서의 인상적인 선방에서는 더 뛰어난 모습일 수 있겠는데 사실 좀 공을 빠뜨리거나 하는 실수도 많았고요. 패스하는 데 있어서 패스 실수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감의 부족함이 좀 있고, 체육 골키퍼 같은 경우 안정감 하면 뭐 더할 나위 없는 골키퍼고, 선방 능력도 그 예전 치차리토 하비에르 에르난데스라고 하는 치차리토의 헤딩을 코앞에서 하는 헤딩을 쳐내서 치차리토가 막 형 이걸 막아 하는 표정으로 보던 그 부분을 제가 잊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체육 골키퍼로 가겠습니다. 노이어와 에데르송. 에데르송의 발밑이 정말 좋은 골키퍼지만 에데르송이 할 수 있는 것을 노이어는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어. 오블락과 노이어. 이쪽은 이제 오블락은 선방이 굉장히 뛰어난데 노이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선방이 있고 이제 그 영향력, 골키퍼가 튀어나와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과 카리스마에 있어서 노이어가 더 강렬한 모습이죠. 뭐 오블락 선수도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패인데 둘 다 가지고 싶은데 노이어로 일단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체흐와 칸인데 체흐도 안정적으로 말년까지 잘 보여줬고요. 근데 올리버 칸은 사실 이제 그 저희가 기억하는 월드컵에서의 모습 이후의 모습은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직후까지는 아니고 조금 후에 이제 한국 대표팀과 붙었던 평가전에서도 한국이 이제 이겼었고요. 그때 이제 무력하게 의외로 골을 먹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육 골키퍼처럼 190이 넘는 이런 골키퍼가 아닌 이제 188 실제 키가 186 한 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오는 어떤 신체적인 한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만족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칸 선수는 조금 일찍 꺾인 부분이 있고 이제 체육 선수는 좀 말년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고점에서는 당연히 올리버 칸이 되겠죠. 올리버 칸 이제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고냐 이제 독일 리그의 레전드냐 되겠는데 둘 중 누구를 쓰겠냐는 거를 고민을 제가 이제 해보자면 칸을 쓰겠느냐 체어를 쓰겠느냐 고민이 많이 되네요. 독일 대표팀을 끌어올렸던 모습 때문에 올리버 칸으로 가겠습니다. 독일의 이제 구 레전드와 이제 현 레전드의 대결이 결승전이 됐습니다. 노이어와 칸. 이제 골키퍼가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리고 정말 신세대 터미네이터 같은 골키퍼, 노이어, AI 골키퍼 같은 느낌. 그리고 그와 반대로 짐승처럼 온몸을 뒤틀면서 막 쳐내고 들어가는 공을 건져내고 이런 올리버 칸의 그런 선방 능력 그 두 부분이고 노이어도 현재 기량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말년이 약간 부상이 많고 조금 좀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양쪽 다 비슷하게 물론 올리버 칸처럼 확 기량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 조금 아쉬움이 있고 부폰이나 반데살에 비해서는요. 그 롱런에 있어서 올리버 칸 같은 경우 고점이 엄청 높았던 점 하지만 말년이 조금 일찍 떨어졌던 점이 되겠는데 전 두 선수 모두 라이브로 전부 다 봤습니다. 전부 다 월드컵과 뭐 유로, 챔피언스리그 모두 다 경험을 했고 두 선수의 장단점을 모두 다 보고 있는데 노이어 선수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플레이적 단점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 없고 그 튀어나가는 게 오히려 자기 발목 잡아서 실점이 될 때도 있는데 그 본인 스타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이제 그 실점을 했을 경우 공을 안 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는 눈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둘 다 좀 불같은 그런 스타일로 수비진을 이제 이렇게 혼내키면서 추스리는 동료들이 추스리는 그런 리더십도 훌륭하다고 보는데 칸 선수는 그
바이른도 그 당시 암흑기에 가까웠고 독일 대표팀도 암흑기에 가까웠는데 바이른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시켰고 독일 대표팀은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었고 여신상에다가 MVP를 탔다. 노이어 선수 같은 경우 과거 샬케에서 물론 약한 팀에서 잘했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른이 너무나 강한 팀이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당시 독일이 월드컵 우승하던 당시 독일이 거의 월드컵 사상 단일 팀으로서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로 뽑히는 팀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약한 팀을 이끌었다는 점 때문에 저는 올리버 칸 선수를 넘버원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분들은 노이어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그 충격적일 정도로 마감했던 모습 때문에 올리버 칸 선수를 넘버원으로, 저의 넘버원 우승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리버 칸을 넘버원으로 뽑도록 하겠고, 한번 그 랭킹을 보도록 할까요? 야신이 1위가 됐고, 대한민국 조현우 골키퍼가 2위가 되었고요. 알리송 선수도 인기가 좋네요. 알리송 선수도 지금 3위에 올라와 있고, 노이어 선수가 4위, 체흐, 요리스, 반데사르, 워커는 좀 재미로 많이 뽑은 것인 것 같고, 이제 올리버 칸, 김병지 선수,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골키퍼 월드컵, 골키퍼 최고의 골키퍼 월드컵을 진행해 보았고, 저의 주관적인 취향에서의 우승자는 올리버 칸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